자, 이번 시간은 집합건물법 보게 될 텐데요. 한 문제짜리 구성이 되고 상당히 좀 난감한 파트입니다. 양들이 원래 대단히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짜리인데 몇 개 정확히 외워서 그걸로 끝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집합건물법 관련해서 구분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권은요,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에 있어서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을 가리켜서 구분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권, 이게 구분소유권. 이 상가 건물 등에 있어서 호실별로 갖게 되는 소유권을 가리켜서 구분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구분소유권, 상가를 매매한다, 아파트를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딸려가는 권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 건물이 존재하게 되는 근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해서, 자, 내용들을 보니까요. 구분소유권 관련해서 지금 전유 부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101동 101호면 그 101호 그 공간을 어떻다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있죠. 하자보수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는 우리 공부까지는 안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요.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의 특성에 따라서 3년, 5년, 10년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자보수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3년이고 언제부터 5년이고 언제부터 10년이냐, 요걸 가지고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통해서 집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자, 바로 공용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의 제척기간 기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된 날부터 다 하자보수의 제척기간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뭔 소리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이라는 게 3월 1일 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는 시기는 한 1월 10일 정도부터 미리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쭉 한 2달 정도 이제 살아봐요. 보통 3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는데, 2달, 3달 사이에 별 하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다? 건물이 멀쩡하네 라고 해서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1월 10일이고 3월 10일 날 사용 검사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3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고 하는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공부하는 주제인데요.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것들을 건축법에서 공부합니다. 주요 구조부 하자에 대해서는 10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보수의 제척기간을 기산한다 해서, 대가리 따서 외우시는 거야. 전인도라고 해서, 자, 제 전인권 씨 아들, 동생 이 사람이 전인도 이렇게 외우자고 해서 전유 부분에 있어서 언제 인도 한 날부터 이 명제를 한 4-5개를 외워야 된다고, 달달달 외워야 돼. 전유 부분에서 언제 인도 한 날부터 하자보수의 제척 기간을 따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슈, 공용 부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2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당연 공용 부분 같이, 그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2개로 대별합니다. 그래서 복도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그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같은 것은 뭘 얘기하냐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가요, 공용 부분의 취득이라는 것은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취득에 있어서는 따로 이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고 등기 자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이따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시효 취득은 이런 거 있었죠. 자,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에게 점유한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 등기 청구권이 인정
인정되게 되면 이 사람이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그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점유 취득 시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즉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그때 공용 부분의 사용권만 취득을 하는 거지 아예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의 사용과 관리비라고 하는 거. 사용,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은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 논의하게 될 것 중에 공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유에 있어서는 이 공유자가 각 공유물을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토지 중에서 60%를 사용할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40%를 사용할 권능이 있다. 갑이 전부 사용하게 되면 40% 부분의 사용 이익을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해야 되고, 을이 전부를 사용하게 되면 60%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공유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복도 부분은 어떻다고요? 평수가 넓은 분이라고 해서 막 굴러다니면서 복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평수가 좁다고 해서 날아다녀야 될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까다로워요. 왜?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 부분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 명제하고 공용 부분은 어떻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포인트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야. 그리고 나서 관리비.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다 할지라도 평수가 넓게 되면 관리비가 더 크게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뒤에 내용은 다음에 문제 보면서 있으면 설명드릴 테고. 요거 이제 좀 오래전 문제인데,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로 또는 보존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설명 한번 드릴 텐데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당시 오래전에 답이 됐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또 상가 건물을 보게 되면 큰 간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끄러운 게 두산건설이던데, 두산 위브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다고요. 근데 간판이 위에 있다고, 간판이 떨어져 버렸네? 밑에 가는 사람이 다쳤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지나간 사람이 간판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이때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 공용 부분 관련해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쟁점, 전인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은 어떻다? 용도에 따라서. 뒤에서 문제 가지고 검토할 텐데, 공용 부분의 사용 및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져.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르게 된다.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어렵지 않은 거,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대지 사용권은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소유권 대지권이라든가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대지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뭔 소리냐면,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그 토지에 관한 사용 권능,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지 사용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할 때도 논의할 주제인데요. 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따로 분리해서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지금 고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같은 얘기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등기법 가서 보게 되면 절대적 가가사유 무효인 등기를 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농지된 전세권 설정 등기 무효라고 할 것. 두 번째,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거 금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고분 소유권하고 자,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도 무효,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등기법에서 절대적 가가사유할 때 이런 주제가 나오게 돼요. 해서 일단 이렇게 기본 뼈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의 관리 관련해서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거,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를 전개하려면 관리, 자, 구분 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따로 결성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저런 내용들, 이걸 어디에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도 다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동대표 이런 분들은 다 소유자입니다. 기본 구조가 소유자예요. 임차인은 동대표 이런 거 못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움찔해. 그런가? 오늘 더 외워요. 동대표님께서 가시게 되면 그분은 다 소유자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동대표나 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고. 물론 이제 저건 있죠. 이 아파트 동대표 같은 경우 선출하는 규정 등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등기 명의가 자기한테 없어도 만약에 부인 이름으로 돼 있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도 동대표가 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동대표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어떻다? 선출하게 된. 다시 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뭐랑 같다? 동대표와 같다. 아파트 동대표. 그래서 구분 소유자 1건 이게 요건. 두 번째, 아파트 관리 누가 하죠? 관리 사무소에 실제하죠? 동대표는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실제 관리 자체는 다 누가 한다? 관리사무소. 이 관리사무소를 뭐라고 부른다? 관리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관리사무소 소장할 수 있다고. 임차인도 뭐가 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들의 나름의 규약에 따라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관리인은 관리사무소로 생각하면 되고 아파트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금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의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1건 이게 하나 이슈. 그러나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굳이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따로의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약 등에 따라서 당연히 관리인은 선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2개 배우셨네요. 자, 나머지 쫓아가시면 안 되고 2개 배우셨어. 양을 최대한 줄여야 돼. 이 망할 놈은 이 집합건물법은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이걸 읽는다고 외워지지가 않아. 안 돼요. 안 돼. 책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몇 개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로 쇼부를 봐야 되지. 끝이 없어. 그럼 뭘 외워야 되냐? 그동안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그 방법이 없어요. 왜? 많이 반복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의 재건축 5분의 4, 5분의 4 나와 있죠?
구분 건물, 상가 건물을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고요. 그럼 어떻다? 5분의 4, 5분의 4. 요거는 아파트 재건축 생각하시면 안 돼.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재건축,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하십니다. 공법할 때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4343, 주택단지 밖에 재건축 4332, 재개발은 4321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등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주택에 한정하는 개념이야. 그건 특별법이고 일반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설금 분속이라는 내용. 5분의 4, 5분의 4를 가지고 뭘 의결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설계, 개요라고 하는 거. 이걸 때려보시고, 이 상가 건물을 때려보시고, 새롭게 지어보자. 어떤 건물? 10층짜리를 짓자, 15층짜리를 짓자. 설계, 개요. 두 번째, 구건물에 철거하고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나와 있죠? 금액. 세 번째, 이 금액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 분담. 마지막, 자, 새롭게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 다시 새 건물의 설계개요. 새 건물 지으려면 뭘 해야 돼? 철거하고 신축 비용 들어가죠? 계략적 금액. 그 금액을 어떻게 구분 소유자가 분담을 할 것인가? 분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신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입주를 어떤 호실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냐, 귀속,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물론 좀 이따 이제 문제 중에 최근에 좀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5분의 4, 5분의 4 얘기가 두 번인가 요 근래 출제가 됐어요. 7년 동안. 그래서 한 번은 5분의 4, 5분의 4를 고르시오. 한 번은 5분의 4, 5분의 4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재건축, 결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게 매년 한 문제인데 그 뒤에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하나 더 살을 붙일 게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에서 첫 번째 관련 문제 보게 되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것은 전유 부분은 고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자, 대지 사용권, 고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말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지문이 되게 될 것이고요. 3번 지문요. 고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는 소집 절차에서 통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다. 자, 옳은 표현 되게 큰 이슈가 안 돼요. 판례 지문인데 좀 이따 비슷한 지문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다 모였다고 쳤을 때 처음에 뭐 하자고 모였는데 그 외의 것들을 결의하더라도 전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다 모였으니까. 논리전제가 다 모였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몰라도 돼. 판례 지문이니까 어리버리해. 제가 민법 하실 때 판례라고 하는 것들은 읽는 순간 범적, 답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게 결론이야. 지문 중에 판례가 튀어나오게 되면 벙찐다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판례는 답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자, 처음 보는 판례는 답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그러면 판례 중에서 계속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지문이 있다고. 그걸 뒤지게 외워. 외우다 보면 그게 판례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내용을 알아버리는 거지. 이거는 항상 시험 지문에서 모를 게 한 2개쯤 떠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결론이라고.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이런 것들 파기 시작하는 거야. 실력 쌓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받아내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저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인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해서 이거 외우자고 그랬어요. 자, 지금 구분 소유권에서 하자 담보 제척 기간은 언제부터? 전인도해서 인도 받은 날부터 다 기산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지문이야.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 자, 그 대지의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내가 지금요 이 구분 건물의 상가 지분 등등을 보니까 대지를 3평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3평 땅을 쪼개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토지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집합 건물에 있어서 대지 사용권을 근거로 해서 그만큼 나 3평 땅 떼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3평 떼줄 테니까 건물 들고 가던가 그 부분을 떼가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청구는 공유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3번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게 개쓰레기 같은 지문이야.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자,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집합건축물 등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오른편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소유권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은 성립하게 된다. 판례 얘기해. 판례 얘기. 일부러서 얘기 안 했던 거야. 해서 구분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분양 광고도 다 구분행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은 집합건축물 등에 등재가 되게 되는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집합건축물 등에 등재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어떻다. 바로 구분소유권은 성립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분양권이라는 걸 공부를 하잖아요.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분양권. 그럼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뭐라고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성립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이 돼서 집합건축물 등에 등재가 됐을 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그러잖아. 아니, 1금융권 아닌데 2금융권 이런 데서는 분양권 담보로 대출 좀씩 해준다고요.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팔리니까 막히는 거야. 2번 질문.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게 틀렸다고요. 자, 지금 20 아까 몇 회였었지? 27회 때는 뭘 뽑았어요?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자, 제척기간, 하자담보의 제척기간 바로 인도 된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게 27회 때 문제 쟁점이 됐었고, 26회 때 문제에서는 뭘 가지고? 공용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른다. 아주 어려웠던 질문 해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 여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맞죠? 이 중에서 우리가 판례와 전혀 무관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2번, 3번, 5번 지문이야. 이 중에서 답을 뽑는다고요. 지금 집합건물법이 겁나 복잡한데 그 복잡한 걸 갖고 답을 뽑는 게 아니라 27회 때는 전유 부분, 26회 때는 공용 부분 나왔죠? 지금 제가 회차를 갖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한 주제를 갖고 구성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걸 갖고 내지 않는다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문제 반 찍다시피 해야 돼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꼭 딸랑 한 문제 나오는데 심지어 안 나올 때도 있어. 가끔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수백 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2번, 3번, 5번만 같이 있는 질문.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모르죠? 공부 안 했잖아요. 모르는 건 답이 아니야. 모르는 건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지문 2개 몰라야 정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양을 여기서 2배씩, 3배씩 지문을 늘려버리면 끝이 없어요. 외웠던 거 다 날려버려. 그래서 1번 몰라. 맞는데 2번 구조상 공용법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틀렸죠? 복도는 등기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틀렸다고. 아니, 지금 답들만 분석하면요 유책 극치인 거야. 중간 얘기를 가니까 힘들어지고 답을 분석하면 되게 유책이 뽑아. 아니,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부분, 복도를 얘기해. 복도 등기랑 아무 관련이 없죠? 아파트 101동 101호를 사는 거지 복도를 몇 평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답은 2번. 3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4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101동에 있는 승강기는 101동 아줌마들만 탈 수 있죠? 101동 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만 살 수 있죠? 102동 아줌마가 101동에 가서 승강기를 타겠다 또는 복도를 이용하겠다라고 주장할 권리 없죠? 그죠? 아니, 102동 아줌마가 101동 아줌마를 알아고 부탁을 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해서 사치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101동 아줌마가 102동 가서 이게 다 아파트 입주민이야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지랄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게 이 얘기예요. 일부 고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명백한 경우. 101동의 복도는 101동 사람만 쓰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관리비, 공용 부분은 관리비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상가 건물에 어떤 사람이 자, 관리비를 낸다고 했을 때 이게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전유 부분 지가 알아서 할 문제고 복도를 쓰는 것도 관리비를 내야 된다고. 아까 공용 부분의 관리는 어떻다?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른다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안 내고 나갔어.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했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다? 그 관리비를 떠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비우고 답을 가십시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일단 틀렸죠? 지금 이제 답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까 26회 때, 27회 때 문제.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가 지는 담보 책임인 존속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언제? 지금 자 인도 된 날부터 기산한다. 있었죠? 포인트 뭐야?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아니 포인트가 전유 부분이잖아요. 26회 때 문제를 보게 되니까 26회 때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은 자 공용 부분의 사용과 관리 비용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 29회 때 문제인가? 자 보게 되면 29회 때 문제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 효력이 생긴다. 뭘 자꾸 느끼게 되냐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물론 우리가 대지 사용권까지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깊이 있는 게 안 나온다고. 대단히 유치찬란한 얘기만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다고. 다만 중간중간을 겁주려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이 뭐건 이런 온갖 얘기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답되는 것들을 쫓아가셔야 된다고. 곱하기 5를 해서 지문 5개를 다 마스터를 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이제 지금 다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24회 때 문제인가요? 순서가 맞나요? 아까 29회 때 문제가 있고 24회 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관리자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아까 이런 말씀드렸고 관리위원회가 동대표 같은 입주자 대표회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3개월 내 정기 관리단 집회 소집회는 아까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중요치 않아요.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라고 돼 있죠. 오른편 관리인은 관리사무소 소장님 굳이 그 집에 그 아파트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혀 모를 얘기.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키워드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라고 해서 틀렸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점유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인은 어떻다? 자격 요건이 없다. 중간에 임기 2년은 따로 외우시는 거 아니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다 임기 다 몇 년? 2년. 딱 예외가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그 조합장 등의 임원의 임기만 3년. 나머지 모르면 다 몇 년? 2년. 공인중개사법에서 운영위원회, 공제자, 협회, 공제사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임기 2년. 나중에 저거 나오죠. 공간정보법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 다 임기는 다 2년이야.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은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죠? 관리인은 자격 요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분석을 해드릴게 24회 때는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쟁점을 삼았고 그때 사이드로 나왔던 지문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힌트를 줬고 25회 때 문제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지문 중에 알만한 거 서면 결의 방법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해서 꼭 가서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요건 이제 우리 저당권 할 때 공부하는 주제죠.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종물, 부합물, 그다음에 종된 권리도 같이 낙찰을 받게 된다. 그 얘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전 집회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아까 비슷한 명제 있었죠. 한번 이렇게 관리전 집회를 소집하게 되면 미리 통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게 판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 특별 승계인의 승계자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소리를 가십시다. 24회 때 25회 때 나왔던 주제가 뭐였어요? 바로 관리위원회 자격과 관리인의 자격. 26, 27, 29회 때 나왔던 것이 전유부분, 공용부분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서 볼까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결의 요건 얼마야? 5분의 4, 5분의 4 나와 있죠? 5분의 4, 5분의 4 나와 있죠? 24회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라고 내요. 근데 이게 겁나 쉬워 보이죠? 겁나 어려워요. 왜? 집합건물법이 이따시만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재건축까지 못 넘어와.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앞에 읽다가 세월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겠잖아요. 22회 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설금 분석이 나왔었어요. 설계 개요, 그 다음에 계략적 금액, 그 다음에 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귀속에 관한 사항. 재건축 결의 내용. 그냥 꼬리를 물고 내는 거예요. 22회 때 설금 분석 내고 24회 때는 5분의 4, 5분의 4를 맞춰보시오. 그리고 27회 때 아마 문제일 거예요. 27회 때 문제는 더 감동이야. 뭐라고 돼 있냐면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가 된다? 재건축 결의. 아까 24회 때 문제나 27회 때 문제, 28회 때 문제구나. 거의 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31회 때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근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낸다 한들 수험생들 눈치 못 챈다고. 하도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좀 특이했던 문제가 나와요. 해서 이 문제인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틀린 것은 해서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처음 나온 질문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현장에서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금연 아파트 이런 걸 선언을 한다고. 그럼 내가 그 아파트 한 줄 이사를 갔다고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 그래도 어떻다? 그 규약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뇌 속에는 계속 나오는 것들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번 점은요,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부거나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치 않다. 아까 29회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 그 문제는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맞죠? 맞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니까 관리인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24회, 28회 때 나왔던 주제 5분의 4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5번이 좀 어려웠었는데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입니다. 요거 미리 하나 2개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게 되면 재건축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뭔 얘기냐면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죠. 그럼 동의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재건축 하게 될 건데 너 말이야 재건축이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확답의 촉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확답의 촉구 기한을 주겠죠. 언제까지 답하라고 쌩까게 되면 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걸 이제 지금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어요. 자,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이 문제에서 자, 2번 알만하죠? 3번 알만하죠? 4번 알만하죠? 계속 내왔던 주제죠? 그죠? 5번하고 1번 좀 특이한데 아까 금연아파트 사건 요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5번.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하면 설금 분속.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24, 28, 30 재건축 결의 관련한 주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그럼 뒤에서 구성하면 남아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야. 설금 분석.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물어볼 게 남아있다고. 설금 분석이 뭐죠? 몰라. 그냥 일단 외우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은 찾아보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회 때 문제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자, 집합 거물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